민주주의가 이렇게 쉽게 파괴된 이유가 뭐냐? 첫째, 민주주의 기본 공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야? 이거 다 아시죠? 정부에 대한, 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 다 포함하는 겁니다. 정부란 말은 government. 그 government에 대한 통제권과 지배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정치인도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몰라. 사법부 독립 어쩌고 떠들어. 사법부 독립 어쩌고. 정부는 왜 있는 거야?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야. 사법부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이 통제해야 되는 거야. 국민이 지배해야 되는 거야. 사법부는. 사법부가 독립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악의 씨앗과 뿌리를 제거할 수 있게 돼요. 민주주의 기본 공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몰라 사람들이. 다시 얘기합니다. 두 번째, 민주주의가 왜 쉽사리 이렇게 파괴되느냐? 근대화의 기본 공식을 모르기 때문이야. 이건 막스 베버가 그렇게 얘기한 거야. 분화, 개인화, 합리화. 이것을 공식화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다른 무슨 잽소리가 다 필요 없어. 이건 공식이야 그냥. 그래서 현대적인 조직 설계를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로 만들면, 구조화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면 그냥 뭐가 해결되느냐? 악의 씨앗과 뿌리가 완전히 제거된다는 거야. 이렇게 쉬운 걸 왜 안 하는지 내가 몰라요. 내가 이 강의, 이 전체 그 유튜브 강의를 시작하면서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목표가 이거였어요. 이것만 제대로 알면 내가 강의하려고 하는 것의 상당 부분을 다 커버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문명사. 이것도 다 문명사에서 나온 거야. 막스 베버가 누구야? 역사학자야. 경제학자고, 사회학자고, 종교학자고, 철학자고. 그러니까 칼 야스퍼스가, 위대한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막스 베버를 보자 마음으로부터 존경심이 나오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야. 막스 베버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영국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국 사법 시스템의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마그나 카르타가 13세기 초에 만들어졌어요. 이 얘기는 다 아시죠? 조금만 해서 교과서에도 다 나오는 얘기니까, 왕이 귀족들, 성직자들과 상관없이 자기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세금을 다 뜯어내고 전쟁하려면 다 귀족들이 자기 그 장원이 있잖아요. 그 영주 아니야. 귀족들이 대부분. 그 영주로서의 그 자기 장원을 관리하는데 거기 군대를 빼나가지. 그 다음에 세금 징수하지. 자기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왕을 찾아가서 당신 다음부터 이러지 마라. 귀족들의 허락이 없이 왕은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하는 대헌장을 만드는 게 마그나 카르타예요. 그 영국 여행하다 보면 거기 어딘가, 그 여행을 오래전에 해가지고 어디 가면 그 대성당에 있어. 거기에 이 마그나 카르타가 4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 그 마그나 카르타가 대헌장이 나온 거지. 이게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왕권을 제약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왕과 귀족과 성직자 간의 권력이 균형을 잡도록 만든 인류 최초의 문서야, 이게. 그래서 영국이 그걸 자랑하느라고 관광객들에게 거기다 보라고 딱 이걸 해놨어. 권력 균형의 관행과 습속이 지속되었습니다. 영국에. 그래서 민주주의 선진국 중에서 헌법이 없는 국가임에도, 헌법이 없어요. 관습법 체계로 민주주의를 유지해 왔습니다. 관습법 체계. 그러니까 헌법이 없는데 관습법 체계로 민주주의를 유지해 왔어요. 그게 커먼 로우 시스템이죠. 그것을 판례법이라고도 합니다. 판례가 중요해. 그래서 재판을
법관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배심원 제도를 운영했어요. 아주 초기부터. 그러니까 마그나 카르타 이전부터 배심원 제도를 운영했는데, 주리 배심원 제도를 운영했는데, 배심원들이 하는 역할은 그 왕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관계를 조사해 오도록 하는 사람들을 배심원이라고 했어요. 이 배심원 제도의 시초는 11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그 제도가 점차 개선되면서 오늘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영국의 배심원 제도를 따라서 배심원 판결을 한단 말입니다. 오늘날 판사의 판결문은 대부분 이전에 확립된 판례에 의존해서 공정성 또는 사회적 합의 정신을 유지하지만, 그러나 판사가 사회적 시대적 환경 변화 때문에 이전 판례를 적용할 수 없을 때 새로운 판례가 되는 창조적 판결문을 작성해내야 합니다. 판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판례에 따라서. 이전 판례를 보고, 그래서 판례법에 커먼로 누구나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결한 것이 옳다고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판례로 남아 있어서 그 판례에 따라서 사건이 유사하면 다 그 판례를 인용해서 판결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건이 나타나서 이전 판례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그 판례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판례가 나타나는 창조적 판결문을 작성해야 할 부담이 판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한성진 판사, 이학인 판사, 박명 판사, 이 세 놈의 판결문은 허위 공문서 이미 분명하고 검사들의 허위 공소장을 그대로 베껴 쓴 표절한 허위 공문서예요. 공소장 자체도 잘못됐어요. 그 강진구 기자가 누가 기마랑인가 그 여자 검사하고 따라가서 계속 묻잖아. 왜 국토부에서 온 마지막 공문을 빼놨냐. 국토부가 그렇게 쪼았던, 성남시장한테 쪼았던 그 공문을 왜 빼놓고 공소장을 썼냐. 허위 공문서 아니냐. 조작한 공문서 아니냐. 들이댔는데 대답을 못해, 그 검사가. 그게 뭐야? 허위 공문서지. 그 허위 공문서를 그대로 베껴서 누가? 한성진이. 이 나쁜 놈들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영국의 판사들은 그 역사성과 창의성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판례를 그대로 인용할 수도 있고, 이 사건에서 판례를 변경할 수도 있고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전통으로 지금까지 20세기 내내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헌법이 없어도. 영국이 사법체계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꼬레비예요. OECD 국가 중 꼬레비입니다. 미국이 여기 있습니다. 미국은 배심원 제도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유무죄를 판결합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의 민사재판에서는 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판결해 줍니다. 사실관계를 그 배심원들이 정하는 거예요. 사실관계는 판사가 정하지 않습니다. 배심 제도는. 그래서 미국이 그 OECD 국가 평균보다, 여기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레이저 포인트로. 요게 OECD 국가 평균입니다. 근데 미국은 평균보다 조금 높아요. 그 다음에 일본은 OECD 국가보다 조금 더 높죠. 미국보다 높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이 상당히 높아요. 미국과 같이 배심 제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커먼로 관습법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영국은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죠. 독일 이후, 독일 이 나라들은 다 같이 독일과 같은 뭘 해요? 참심 제도를 쓰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건 조그만 나라들이고.
근데 이렇게 8,500만이나 되는 인구를 가진 독일이 이런 그런 사법 체계에 대한 시민적 신뢰도가 높은 이유는 바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심 제도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끔 인용하는 프랑스는 어디 있냐? 프랑스는 6이 있어요. 6이. OECD 국가보다 평균도 못 미칩니다. 여기가 헝가리일 거예요. 여기가 헝가리고 프랑스고 요가 체코고 그다음에 요가 리투아니아 그다음에 에스파냐 그 스페인이죠. 스페인. 그다음에 포르투갈 그다음에 조지아 조지아인가 이게 뭐지? GRC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GRC. 그리스. GRC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다음에 요것은 SVN 슬로베니아 같습니다. 슬로베니아. 그다음에 터키, 폴란드, 이탈리아가 여기 있습니다. 멕시코. 그다음에 콜롬비아. 그다음에 한국입니다. 내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 요쪽 이 OECD 평균보다도 낮은 나라들이 대부분 다 라틴 계통의 나라들입니다. 라틴 계통의 나라들이죠. 라틴 모형을 쓰는 나라. 내가 라틴 모형에 대해서는 강의를 거의 안 했는데 라틴 모형은 이 앵글로색슨 모형을 쓰면서도 독자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 라틴 계통 사람들의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을 발휘해서 자기네 나라가 제도를 만들어서 쓰는데 이 나라들은 사법 신뢰도가 OECD에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해. 그래서 프랑스는 왜 그런지는 아직 내 얘기를 안 했습니다. 프랑스는 왜 얘네들이 이런지. 그리고 그 나라가 그 여행을 하다 보면 옛날 같지 않게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이탈리아 계통의 그런 라틴 문화 같은 것이 이렇게 느껴져요. 이게 독일과 프랑스가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느냐. 같은 이웃 나라인데 나는 것은 구조와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네들은 분권화되어 있지 않아요. 요 밑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분권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 위에 있는 나라들은 나름대로 분권화를 가지고 있는데 영국, 일본은 분권화되어 있지 않아요. 미국은 비교적 분권화되어 있는데 다른 시스템에 문제가 많아서 이제 저 꼴인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프랑스나 이런 라틴 모형을 쓰는 나라들이 아니라 게르만 모형을 쓰는 나라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많아요. 게르만 모형을 쓰는 나라들, 이런 나라는 어떤 나라들인가? 이런 나라들이에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상을 확고히 모든 곳에서 작동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독특한 특성이에요. 이렇게 돼 있지 않으면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낮은 이유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